가만입니다. 더 시점입니다. 금요일 장은 나스닥이 장 초반에 저항선을 터치하는 흐름을 보이고 이제 가즈아를 외쳤어야 되는데 트럼프의 또 갑자기 전 세계의 관세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악재 뉴스와 함께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장 끝까지 흘러내리는 모습,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정확하게 저항선에서 악재 뉴스를 내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나스닥이 아직은 약하다, 긴 싸움이 되겠다라는 차트의 반증이고요. 트럼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할 거면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한두 달 정도 증시를 그냥 문 닫고 너 그냥 다 가져가고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전부 다 갖고 다 죽여버리고 너도 죽어라. 공포지수는 39. 다시 한번 익스트림 피어를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덴코옵션은 0.68. 게임조사의 주간 동향입니다. 2월 7일 금요일의 일간 순매수는 쏙3 1위, 테슬라 2위, TSLL 3위. 주간 순매수는 테슬라 1위, 이더유 3위, 월간 순매수는 테슬라 1위, 이더유 3위. 테슬라와 이더유의 개미들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다. 월가의 세력들이 개미가 행복한 일은 잘 보여주지 않는다. 테슬라, 이더유 현재 조심해야 될 자리 여전히 맞고요. 다음 주 어닝 발표. 월요일에는 쏙슬의 주요 구성 종목인 온세미컨덕터, 화요일에는 장후에 쏙슬의 주요 구성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 전체의 투심을 좌우지지장지지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닝 발표를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수요일에는 버티브, 그리고 레딧, 로빈후드. 로빈후드가 그 다음날 나오는 코인베이스 실적의 바로 전날에 나오는데 로빈후드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인베이스도 어느 정도 그 향방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파리 AI 정상회의, 각국의 주요 AI 관련 CEO나 그런 인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도 CES 상당히 좀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 언제나 이런 주요한 이슈가 있으면은 기대보다는 실망만 안 하면 다행이다. 수요일에는 드디어 CPI, 그 다음날 PPI. 계속적으로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CPI에 충격이 올까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발표 전까지는 증시가 그렇게 강하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 초가 조금 다시 한번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증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QQQ 주봉입니다. 2월 1주차는 보합권. 분위기는 좋았으나 금요일에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보합권. 그러면서 주봉 이평선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려는 모습. 어쩌면은 다음 주 초에 이평선이 이때처럼 약간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하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 초에 나스닥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기 물량을, 아주 단기 물량을 주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그 준 단기 물량은 약간의 반등이 오면은 바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힘겨운 장으로 다음 주가 돌아갈 것 같은 예감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분명히 금요일 장초에 상승을 해주면서 고점을 이은 검정색 라인, 이 검정색 라인에 터치를 하였으나 바로 이렇게 쭉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하락장은 아니지만 횡보 박스권의 우하향장이라는 거죠. 쉽지 않네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은 무엇이냐? 증시가 또 내려서 중기적인 굵은 보라색 선, 많이 지켜줬던 이 굵은 보라색 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단기 물량을 줍줍하고, 만약에 밑꼬리로 떨어질 수는 있으나 밑꼬리를 말아 올리지 못하고 이 종가 마감 기준으로 굵은 보라색 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파란색 지지선, 이 파란색 지지선 밑꼬리로 터치하고 올라왔던 이 파란색 지지선까지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반등을 하면은 그 단기 물량을 매도하는 그런 작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충격적으로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물량을 받아볼 수는 있으나 증시가 워낙에 겁에 질려 있는 이 상황에서 단기적인 계속적인 맞고 떨어지는 박스권의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기 매매를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현금 비중은 여전히 30% 이상으로 가져가야 된다. TQQQ. TQ도 현재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 다시 파란색 선, 그나마 조금 최근적으로 지켜줬던 이 파란색 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가격은 약 $80 부근이 되겠고요. 여기서 단기 매매를 하시고 종가 마감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탈한다. 그러면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엔비디아 그래도 금요일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인데 양봉으로 살짝 마무리를 해줬죠. 그러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적어도 엔비디아가
상방으로 가게 되려면 중앙 이평선 21선이 여전히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검정색 지지선 여기까지 캔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엔비디아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차트로 갈 수가 있으나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크지 않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를 이런 데서 좀 적절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검정색 저항선까지 다음 주에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온다. 검정색을 뚫으면은 홀딩, 맞고 떨어지면은 바로 매도를 해서 다시 한번 파란색 선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게 현재 트레이딩으로서는 적절한 방법이다. 반도체는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 그래도 보라색 선을 찔끔 터치하고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보라색 선을 유지해주는 모습. 엔비디아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마무리했다라고 보고 있으며 상방은 굉장히 막혀있고 하방은 그래도 지지받는 모습. 쏙슬도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지지받는 모습. 사실상 쏙슬이 24달러를 이탈하는 마감으로 캔들이 마감된다 라고 하면은 쏙슬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완벽한 역배열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도 쏙슬이 25달러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는 여전히 지금 생각해요. 하지만 이탈하면은 나스닥이 충격적인 단기 하락장으로 갈 수가 있다. 큰 모험을 하지 말고 전체 현금 비중을 남겨둔 채로 일부 비중만 추가적으로 24달러가 도래한다면 매수를 하고 깨지면 매수한 물량을 손절. 지금은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테슬라.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한 350달러 부근을 기다리고 있죠. 현재는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고 돌파를 했던 이 지점 360달러 부근에 종가 마감이 되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차트가 드디어 돌아왔다. 테슬라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 매매 스타일상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수한 물량을 계속적으로 홀딩만 하죠. 홀딩만 하되 주가의 상승을 기원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테슬라가 충격적으로 내린다. 그러면은 이 테슬라를 드디어 매수를 해봐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고통스럽지만 드디어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현재 테슬라는 월요일에 종가 마감 기준으로 350달러 일목균형표의 하단 라인 350달러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매수 찬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300달러 초반까지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이 밑에 채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줘야 되는데 횡보를 하지 못하고 내린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루하루 2, 3% 뛰게 하는 단타 매수는 뭐 언제나 환영이죠.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를 한 일주일 이상 가져가 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350달러 종가가 깨지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300달러까지 열어놔야 된다. 왜냐면은 그 다음 박스권의 채널이 여기니까요. 여기가 그 다음 박스권의 채널이다. 숏의 보조지표. 쏙스 S는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올라간다. SQQQ도 죽어야 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한 자리에서 올라간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증시가 방향이 없이 트럼프의 입으로 움직이는 아주 힘든 장. 힘전사의 소매수는 쏙슬 1위, TSLL 2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구글 레버리지도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SQQ는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코인베이스는 지켜줘야 되는 이 자리가 어쩌면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 코인베이스 실적의 예측치 인베스팅 자료를 보면은 주당 순이익의 예측치가 1.36이다. 코인베이스의 주요 수입원은 코인들을 거래량이 늘어나서 거래 수수료가 같이 늘어나면은 그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래소잖아요. 작년 4분기의 매출 예측치가 1.5인데 주당 순이익의 예측치가 1.36이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작년 4분기에 비트코인과 코인의 불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코인베이스 도대체 뭔데 1.36이나 이렇게 확 뛸 수가 있을 것이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MSTR 맞고 떨어지고 맞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떨어진다. 우하향 차트로 약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MSTR은 조심하셔야 된다. 절대로 많은 물량을 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물려 계신다면은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고 크게 물타서 나오시던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존버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좀 위험하다. 시드가 잠식될 수가 있다. 적은 비중으로 그냥 사팔사팔하다가 물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손절을 권장드립니다. MSTR 차트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현재 이 채널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을 이탈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파란색 상단이 저항이 된다.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저항 맞고 또 떨어진다. 그런 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MSTR은 좀 쉽지 않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95.5K 라인, 95점 후반대 가격을 기준으로 터치하면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보라색 선을 비트코인이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는 일목균형표를 이탈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며 91K 충분히 밀릴 수가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횡보가 최상이며 추세가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99K 라인, 금요일에 트럼프의 개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터치를 해줬던 99K 라인, 이 보라색 라인 위로 캔들이 올라서줘야 그나마 다시 한번 채널을 올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채널 하단에 있긴 하지만 이탈하면 바로 무너질 수가 있는 굉장히 힘든 차트. 비트코인의 시즌이 아직 끝났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나 좀 더 기를 모아야 다시 한번 랠리가 올 수가 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훨씬 낫죠. 게더리움은 아주 피를 말리면서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다. 중기적인 지지선이었던 보라색 라인마저도 무너져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 라인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오르더라도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이더리움을 현재 중기적인 상승을 보고 물타는 것은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연말에 이더리움이 다시 오르더라도 현재 되게 장기간 시드가 거치될 수가 있다. 시드가 메말라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하방의 추세가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에 더 이상 시드를 넣는 그런 행위는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시드의 일부분이다. 전체 시드의 5% 내지 10% 정도다. 그 정도가 이더리움에 들어가서 물려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 기다리는데 전체 시드의 한 50%, 30%, 40% 이렇게 이더리움에 물려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반등의 비중을 좀 줄이고 계좌를 숨을 쉬게 해주고 추후를 도모하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더리움이 이 보라색 지지선 위로 올라와줘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라도 좀 보여줘야 이더리움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은 절대로 시드를 잠식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CS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살다 보면 흔히 저지르게 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겠죠. 트럼프가 결국 저지랄을 하는 것도 결국 미국을 더 강대하게 만들려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현재의 상황은 무리하게 현금을 투입하지 마시고 증시가 충격적으로 내려서 손이 막 들들 떨린다. 그럴 때는 그 남은 현금 비중의 일부 비중만, 올인은 절대 안 되고 일부 비중만 저점에 매수를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왔을 때 그 물량을 내던지고 약간의 수익을 축적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추후를 도모할 때 무리하게 현금을 다 쓰면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설 수가 없다. 현재는 작전을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될 때입니다. 증시가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많이들 힘드신 상황인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식은 언제나 힘들었다. 상승장에서도 주식은 힘들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